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호관찰론에 관해서 한 학기를 꾸려갈 조기룡 교수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야 되겠군요. 저는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조기룡 교수입니다. 현지 교수로서 이 학교에 있기 전에는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의 관리, 효과적인 처우 등을 담당해 오던 교정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이름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거꾸로 되니까 좀 보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핸드폰 번호는 010-8327-00592이고 메일 주소는 cgr0917 네이버닷컴입니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라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부네요. 정현만, 안녕하세요. 장철우, 김도형. 김도형은 사진은 없지만 같이 공부를 했던, 수업을 받았던 학생 같아요. 권민지, 안녕하세요. 김하연, 서양미, 이지영, 이하슬, 겨울에 잘 지냈나요? 정수현, 황은석, 반가워요. 김태훈, 정혜준, 이병규, 경찰학부의 김나연, 박시연, 유진웅, 오윤아, 강수빈, 남하영, 박소정, 이민주, 민주도 잘 지냈어요? 이슬기, 임보현, 반갑습니다. 홍수빈, 겨울에 열심히 했어요? 이경호, 홍성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줬고 특히 경찰학부 4학년생들이 많이 와줬네요. 보호관찰은 교정사회론이나 교정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 같아요. 관련 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관련이 많았었고 연관이 있었고, 보호관찰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구금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형벌을 집행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부분이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구금으로 인한 폐해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세탁소에 보낸 줄 알았더니 염색공장에 보냈다는 비난부터 시작해서 과연 가둬둔 상태에서의 자율과 책임을 갖는 그런 훈련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의 고민들은 사인의 처우를 가져오게 되었죠. 교정의 확장이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사인의 처우를 이야기하면서 가석방과 갱생보호, 보호관찰을 이야기했었죠. 보호관찰은 우리가 형사정책에 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금으로 인한 폐해들, 소위 어떤 비용이나 효과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선진화된 교정의 발전 과정에서 읽고 교정의 확장에서도 포함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를 보내게 되는데 늘 이야기했지만 좋은 안내자로서 두 계절을 여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 않나요? 두 계절을 가는데 가장 희망에 차 있고 뭔가 생동감 있고 이제 시작한다는 의욕이 불타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사이가 너무 어렵죠. 당장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봄이 되면 참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다. 이럴 때가 있죠. 한번 써볼까요? 봄에들 많이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네 쓰죠. 이 글귀는 이 기절은 중국의 전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궁녀들을 흉노족에게 보내야 됐던 시절에 궁녀 중에 왕소군이 대단히 미녀였던 모양이죠. 떠났는데 그걸 아쉬워하면서 동방규란 사람이 지은 시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 봄이 왔건만 정녕 봄 같지가 않네.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네. 뜻이죠. 자연현상으로서는 봄이 왔는데 늘 가장 잘 갖다 쓰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출래 불사춘이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사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생동감 있고 희망에 차야 할 봄에 우리가 너무 무겁고 답답한 그런 시기를 지냅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기다림마저 잃어버리고 힘들 때도 결국 봄은 찾아옵니다. 정말 힘들죠.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던 최근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산, 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죠. 팬데믹이다. 그러나 코로나는 통제 가능하다라고까지 발표를 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해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한 기절이었던 본 것 같아요. 나를 지키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 과목은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하고 굉장히 의외로 관련이 많은 과목이에요. 보호관찰, 개념의 설명을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보호해야 될 것,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문제와 또 그 부분을 저지해야 되는, 억제해야 되는 부분을 동시에 이룰 때 우리는 보호와 관찰을, 사회 문제로서의 범죄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범죄자이지만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개념일 때 문제를 늘 처벌만으로서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살아올 때 소외계층으로 살아와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원조가 필요하고 그 원조 속에는 필요하다면 치료도 어떤 지원도 이런 게 보호의 개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철저히 잘 효과적으로 억제돼야 되겠다. 그 부분들이 보호관찰이라면 이번에 이 코로나에 대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보호관찰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도 제공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느 치매에 걸린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어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게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해악적인 행동,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범죄라는 거 어떤 관점에서 볼까 했을 때 범죄를 선택했느냐 아니면은 자유사론으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범죄 상황에 내몰리는 어떤 결정론적인 거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원조할 것인지 또는 형벌로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결정된다고 했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어느 남성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 이후에 자녀들과 또는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답답하죠. 이 부분에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구금이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닌 것 같다. 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인 사회생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부분이 가능할까?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치료감으로 보석을 내보냈어요. 어떻습니까? 살인을 했는데 구금을 시키지 않고 내보내는 것.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비난을 받았던 재벌가의 딸이 있어요. 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국내 돌아와서 마약을 사용하고 판매까지 할 의심을 갖게 된 그런 정황이 있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또래 여자 대학생이죠. 또래는 아니네요. 만 18세가 안 됐던 만 18세 청소년이죠. 그래서 보호관찰로 형벌을 대체한 보호관찰은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보호관찰이 하나의 형벌로서 기능할 때가 있고요. 독립적인 또는 부가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또는 사후 조치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전반에 걸친 그 시스템의 처음부터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그리고 교종에서의 출소까지 전 과정에 보호관찰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어떤 형벌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사회 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 이렇게 보호관찰이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교종을 공부할 때 들어봤던 치료적 사법이나 원상회복적 사법 같은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의 보호관찰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 시점이 무겁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부분의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제일 어려운 건 뭔가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나 또 1차적인 피해지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소위 공포, 불안감, 고립감, 이런 부분은 또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3차적인 피해까지 친다면 그건 이런 부분이 전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후유장애 같은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감, 사회적, 물리적 거리는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거리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좋은 극복하는 방안이고 해결책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수업 방식을 택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런 과정에서의 소통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서 좋은 앱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설치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톡이라는 앱인데 수업별로 교수와 학생 간 또 지도 학생들 간의 그룹을 형성해서 각종 알림이나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설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죠. 2주를 우리가 개학을 연기했고 다시 또 우리가 학교를 못 오기 때문에 2주간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죠? 이게 다 그 사이에 해결이 잘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또 안 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학기에 그런 중에 수업을 못할 공휴일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4월 15일이죠. 국회의원 선거 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또다시 수업에 차질이 빚어서 이때는 선거가 있는 주에 만약에 지금 상태처럼 어렵다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때는 개학이 된다면 선거가 있는 주에 하루를 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강의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될까? 이야기했듯이 소위 교종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보호관찰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시설 내처와 시설 외처로 나뉘어져 있는 게 교정과 보호관찰이고, 연령에 따라서 나누는 건 교정과 소년원이죠.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구금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나이가 어리다면 국가가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어떤 국친 사상의 부분들, 이렇게 나뉘어지고, 시설 내에서보다는 시설 외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라면 그런 부분을 교정에서도 또 폭넓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석방과 갱생보호, 보호관찰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성을 교정한다,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교정의 개념에서는 같은 범위에 속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이쪽 부분은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다루고 있고, 교정에 대해서는 교정본부라고 하는 법무부에 둔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재와 부교재, 참고문헌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는 그 공부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대해서는 늘 학생들이 수업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가 꼭 필요합니까? 꼭 구입해야 됩니까? 그런데 필요합니다. 저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물론 보호관찰이 우리나라에 88년부터 제도가 정비되고 89년부터 소년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에 성년까지 적용돼서 이제는 보호관찰이 굉장히 자리를 잡은 지가 꽤 됐습니다. 많이 또 발전도 했죠. 영역도 넓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보호관찰론에 대한 교재들은 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교재는 이 분야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소위 처음부터 관여했단 말은 뭐냐면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도입하고 정착했던 분들과 그 당시에 실무자, 당시에 참여한 학자들로 이루어진 교재가 가장 잘 돼 있다는 판단으로 그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주 교재는 정동기 외 3인에서 박영사에서 출판한 보호관찰 제도론이라는 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은 2016년 판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고, 일반 서점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준비가 돼서 우리 군의 서점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계획서에 소개한 책은 교정 연구라고 하는
교정학회에서 나온 연구지들도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 방향. 수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에 여러분이 내가 좀 하나 일독을 권한다고 소개해 놓은 책 중에는 회복적 사법 정의의 배경, 발전 과정,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 교정 복지,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보호관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이러한 책들은 주 교재 아닌 다른 자료들은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파트별로, 챕터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